그 8평짜리가 네. 한 달에 2,800만 원. 월세가 네. 뭐가 들어갔어요? 혹시 강남 빌딩 금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매입 원가 이하로 뭐 싸게 나오는 빌딩 이런 거를 보통 저희가 금매라고 하는데, 요즘에 뭐 강남에도 금매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뭐 온라인상에서 저도 많이 접해보기도 했는데, 실제로 그런 금매 물건들이 좀 많이 있는지, 그리고 요즘 강남 빌딩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저희 BSM 빌사남 이제 서울 본사의 박명환 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형 채널에 좀 참여하려니까 살짝 떨리는데요. 빌사남 부동산 중개법인의 박명환 이사라고 합니다. 그 강남 빌딩 매매 시장에만 10년 맞습니다.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, 그러면 여러 사이클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. 네네. 이제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, 되게 호황일 때도 있었고, 불장도 있고. 근데 요즘은 그런 이제 사이클에 비교하면은 좀 어느 시점에 있다고 보시는지. 제가 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딱 10년. 지금이 이제 네. 25년도인데 15년도 시장이 지금이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아, 어떤 면에서?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네. 적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좀 거래가 됐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쭉 지나오면서 네. 저희 그 코로나 시절 때 한번 좀 기이한 그죠. 네, 기이하게 뭐 맞아요. 정말 50억이었던 게 60억, 70억, 80억에 팔리던 그런 이제 소위 불장이라고 하죠. 맞아요. 불장이었던 시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한 22년도 말 정도까지고 23년, 24년도가 조정기였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25년도는 조정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년으로 좀 돌아갔던 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 불장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,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10억, 20억씩 그냥 30억, 막 2배까지 시세 차익을 본 사례들도 많았는데, 그 이후에 사실 지금은 그때랑은 아예 시장이 달라졌는데, 맞습니다. 그때를 못 잊고 그런 시장에서 지금 시세 차익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매도인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때 얼마에 제한이 왔었는데 나 그때도 안 판 사람인데 지금 무슨 그거보다 이렇게 현저히 낮은 금액에 나한테 제한을 하느냐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말씀하신 대로 기이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는 사실 없을 것 같은 좀 그런 시장 분위기긴 했죠. 그러면 요즘에 강남 빌딩에도 급매물이 실제로 요새 좀 많이 있나요? 급매물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죠. 맞아요. 왜냐면은 21년도, 22년도 코로나 시절 때 매입을 했던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고평가 그죠, 되어 그죠.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고평가 되어 있던 물건을 뭐 신축이든 리모델링 또는 뭐 그대로든 네. 해서 그게 이제 들어갔던 총 원가보다 조금 싸게 판다라고 하면 이게 급매냐라는 거죠. 굉장히 고평가 받아져 있던 게 지금은 이제 고평가는 못 받는 상황에서 네. 그 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.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싸야지 맞아요. 급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네.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아, 생각합니다. 보통 이제 그냥 단순히 매입했던 원가보다 뭐 높냐 낮냐 이런 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맞습니다. 그런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. 그럼 강남 하면은 또 서울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자산가분들, 투자자분들이 사실 1순위로 꼽는 투자 지역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거래가 안 되고 또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이런 매물들도 당연히 있잖아요. 그런 매물들은 보셨을 때 좀 공통적으로 이런 게 문제다 라는 뭐 그런 점이 혹시 또 있으신지. 물건이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만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코로나 시절에는 수익률보다는 시세 차익이었습니다. 맞아요. 팔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. 맞아요.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 수익률 시장이 될 텐데 뭐 쌓여있는 물건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뭐 주택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주택을 뭘로 바꿔놨는데 공실인 건물들. 근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도 사실 공실일 거예요. 주택가에 좀 과한 이제 오버슈팅을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오피스가 들어올 리가 확률이 사실 확률이 떨어지죠. 그렇죠. 현저히 낮죠. 맞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들어갔던 그 당시에 그 원가에 맞춰서 뭐 대출이든 뭐든 그 수익률을 이제 개선을 해서 딱 내놓으셨을 텐데 그 수익률 또한 사실 고평가 되어 있지 않을까. 그래서
쌓여있는 매물들은 앞으로도 많을 것 같고요. 그죠? 항상 쌓여 있는 것들은 사실 좀 계속 쌓여 있고 네네. 또 새로 나오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또 금방금방 소진되기도 하고. 맞습니다.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제외하면은 성수동이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. 네네. 성수동이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도 뭐 MG 핫플 중에서 사실 원탑이기도 하고. 그리고 저는 그 중공업지라는 게 되게 좀 신선하던데 제가 있는 이제 부산 쪽에는 해안가나 부두 라인 따라서만 중공업지가 조금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지금 성수동이나 아니면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는 이제 아예 완전 중심가고 역세권이고 이런 데도 중공업지가 있길래 저는 좀 그 부분도 인상 깊게 봤는데 성수동이 평당가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최근에 접한 걸로 그 자연도 소금빵 건물 네네. 그게 이제 110억, 115억 이 정도에 거래됐다 들었는데 네. 평당 2억이 넘었고 그 외에도 2억이 넘는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성수동의 평당가 금액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선인지 아니면 이미 뭐 꼭대기까지 차올랐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게 되게 빛과 소금 같은 얘기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또 우연치 않게도 네. 요 근래에 아, 성수동 맞아요. 연무장길에 네. 좀 계약을 쓸 수가 네. 있게 돼서 나름 네. 전문가급이거든요. 최근에 근데- 또 제일 따끈따끈한 건물을 또 거래를 하셨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자연도 소금빵 건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당 2.2억, 좀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맞아요. 계약 기간이 되게 길었던 건물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- 지금은 더 올랐다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실거래가 찍히긴 할 것 같은데 거의 한 평당 3억 정도로 찍히겠더라고요. 근데 아직 3억을 뚫은 사례는 없죠. 그렇죠. 거의 네. 근접하게 뚫은 아. 사례가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 근데 앞으로 만약에 뚫게 되더라도 3억이 아니고 3.5억 정도 네, 뚫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연무장길 메인에 사실 매물도 엄청 귀하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매물이 왜 귀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들이 왜 안 파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연무장이 메인 길이거든요. 그죠. 근데 동연무장길에 어떤 조그만한 8평짜리 네. 1층에 예전에 뭐 약간 관리사무소로 쓰시던 곳인 것 같더라고요. 그 8평짜리가 네. 한 달에 2,800만 원. 월세가 네. 뭐가 들어갔어요? 뭐 계속 이제 그 팝업 스토어로 팝업으로.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가는 굉장히 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2,800 그리고 옷가게도 들어가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쇼룸 같은 것들도 계속 되고 있어서 반대로 이제 나눠 보시면은 그쵸 2,800만 원 나누기 8평. NI가 거의 한 400 조금 안 되네요. 그쵸, 뭐 3, 400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라서.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수익이 나온대요. 근데 또 똑같습니다. 뭐 강남에 좋은 물건이라도 있으면은 뭐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택해 보실 텐데 사실상 강남의 물건도 지금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은 한 2% 중반에서 3% 초반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으면은 정말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으면은 뭐 1층 뭐 지하 뭐 몇 층짜리라고 하면 수익률이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그때 얼마에 사실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 뭐 10%또 많게는 또 한 20%까지 나오는 곳이 성수동이지 않을까. 야, 수익률이 1, 20% 이렇게 나오면 거의 뭐 숙박업 매물이랑 비슷한 선으로. 그래서 저도 그냥 요즘에 드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수익률의 시대 그리고 다시 이제 재매각하기까지는 좀 약간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네,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진짜 거의 정반대네요. 그때는 맞습니다. 그냥 짧은 기간 1년, 2년 안에도 시세 차익을 거의 맞습니다. 좀 겨냥해서 들어갔었던 때고 지금은 수익률 위주로 보면서 좀 긴 호흡으로 엑싯을 봐야 된다. 맞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보시면서 강남 빌딩에 대한 꿈을 꾸시는 이제 분들에게 물론 다 강남구라는 주소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위치나 좀 이런 매물들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든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. 일단은 좀 피해야 될 물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주변 임금보다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상권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순히 금액만 뭐 평당가가 좀 싸다. 네. 뭐 옆에 거는 뭐 평당 2억인데 여기는 한 1.7, 1.6에 네네네. 나왔다 해도
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안 보면 안 되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, 그죠. 사실 이제 뭐 단기간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방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매번 이제 올라오시기도 힘들고 대부분 이제 뭐 사이트라던가 맞습니다. 아니면은 뭐 약간 저희 같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실 텐데 결국에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상권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. 사실 상권도 진짜 한두 번 보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네네. 낮 그림도 여러 번 봐야 되고 저녁 그림도 사실 봐야 되고 밤 그림까지 사실 다양하게 진짜 자주 보고 좀 신중하게 진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가가 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려워요. 근데 두 가지는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위치가 좋은 거는 지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나오지만 단기간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 또는 뭐 내가 수익률을 나오는 물건에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다. 직접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. 맞습니다. 이제 그런 거면은 예전보다 조금 이제 내려온 물건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투자성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대치동. 네, 대치동은 강남에서도 그냥 대치동이라고 불리거든요. 그죠. 네, 강남인데 대치동입니다. 네, 대치동에 투자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, 근데 금액이 조금 더 투자하실 수 있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강 라인 쪽 있지 않습니까? 네, 뭐 현대아파트 쪽 그 밑에 라인, 뭐 신사동, 그 다음에 뭐 청담동 라인은 항상 이제 굳건히 안전하게 투자하실 만한 곳이니까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제 강남 빌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최근 분위기나 원래도 핫했지만 특히나 좀 더 이제 최고가들을 갱신하고 있는 성수동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봤고, 부산에 물론 저희가 있긴 하지만 저희 또 본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앞으로도 이제 강남 빌딩에 관한 소식들도 제가 종종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